자, 오늘 금요 칼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냉혹한 이 사기 자본주의를 추앙하는 열풍이 젊은 사람들한테 불고 있어요. 서점에 가도 온통 자기 개발서나 이런 냉혹한 자본주의에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이런 글들을 담아 있는, 솔직히 말하면 거기에 어떤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최소한의 도덕성, 양심, 이타주의 이런 거는 다 개나주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무조건 냉혹하게 성공해야 되고, 성공하지 못한 찌질이들이 성공한 사람을 비난하거나 조롱하면 안 된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무용하다가 유튜버가 되어서 자본주의에 관한 글을 쓴 친구 책이 베스트셀러라고 하고, 그런 류의 자기 개발서, 냉혹하게 이 프랜차이즈점을 여러 개 열은 성공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넘쳐난다고 해요. 한마디로 기가 찬 겁니다. 무용하다가 유튜버 되어서 자본주의에 대한 책을 쓴 20대가 알면 뭘 알겠습니까? 그런 류의 인물들의 특징은요, 이 기득권을 찬양하고 옹호합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당신이 무능해서 그렇고, 그래서 당신이 성공하고 싶으면 냉혹하게 돈을 벌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요, 간혹 가다가 예외가 있지만 그 예외는 운의 영역에 속하고요.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불법이나 탈법을 저지르지 않고 돈을 벌 수 있습니까? 투자를 한다고 주식이나 부동산에 돈을 벌 수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그 미천은 어디서 나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아주 평범한 한국의 20대 젊은이를 놓고 그 사람이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코인할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해서 성공할 가능성은 그 중에 극히 운이 좋은 소수에게 있죠. 자, 성공하기 위해서는 영혼을 갖다가 거의 악마한테 잡히다 하는 수준까지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조폭이 전부 코인판을 휩쓸고 있고, 주식판이 전부 주가 조작하는 꾼들도 넘쳐나고 있고, 부동산 투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고관대작을 한다고 할 때 그들이 살아온 모습을 보면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참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황금 출세 만능주의를 갖다가 이렇게 선동하는, 그래서 기득권에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고 꼬우면 니도 성공하고 성공 못하면 니는 패배자다라는 식의 이런 책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오죽하면요, 조선일보의 문화 칼럼니스트라는 사람이 글을 하나 썼습니다. 서점에 가니까 지금 인기 서적 대부분이 자기 개발서였다. 이 책만 읽으면 돈, 시간, 운명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될 거다. 몇 장 읽고 나니까 깨달았다. 이 책의 타키 독자는 자기가 아니었고, 그 리뷰를 보면 리뷰가 아니라 간증이었다. 그래서 이 책은 종교 코너에 있어야 되지 자기 개발 코너에 있어서는 안 될 책이다. 기가 차서 고개를 들리니 또 다른 책이 하나 나왔는데, 유튜브에서 나도 이해하지 못할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종종 보여주는 20대 유튜버의 얼굴이었다. 초판 출간 이틀 만에 베스트셀러가 된 데다 개정판까지 나왔다고 하니 읽어보지 않을 도리는 없었다. 개정판이라는 건 정말 잘 팔리는 책이나 낼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몇 챕터를 읽다가 마음으로 절규했다. 이건 자본주의에 대한 책도 아니고 경제학 책도 아니고, 애덤 스미스 영혼을 강령술로 불러내 이 책을 읽게 한다면 그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내 뺨을 후리치며 인간의 지성이 18세기 이후로 이토록 타락한 것이냐고 울부짖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헛소리들이 출간될 권리는 있지만 이 두 책을 갖다가 제대로 비판하는 서평이 하나도 없는 세상이 점점 실망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요, 상당수 그 중에서 젊은 애들 중에서 조금 출세 열망적인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 꿈 근처에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밑에서 위로 기어 올라가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죄다 이런 책에 빠져 있습니다. 자, 그 촉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돈을 위해 일하는 건 아름답다. 당신이 지금 편하게 사는 이유는 당신들이 죽이지 못해 안달한 돈을 위해 달려온 있는 놈들 덕분이다. 무슨 개소리입니까?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돈은 인생의 전부는 아니어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돈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보이며 있는 놈을 욕하고 돈 벌려는 사람을 속물 취급한다. 아이러니한 건 정작 욕하는 이조차 많은 돈을 원하며 있는 놈처럼 보이고자 한다. 이런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저자는 말한다. 돈 때문이 아니라는 초연한 태도, 선의인 척하는 위선이 역겹다. 물질에 관한 욕망을 외면하여 당신 손에 무엇이 남았는지 나로서는 개뿔 조금 더 이해가 가지 않으면 나에게 악마라고 해도 좋다. 그러나 이걸 부정하면 당신 인생에 발전이 있을는지 모르겠다. 인간의 원천적 감정인 욕망은 나쁜 게 아니며 자본주의는 자신이 바라는 것을 움켜쥘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부러운 대상에 대한 질투와 비난을 멈추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자본주의임을 인정해야 된다. 돈에 대한 욕망을 인정하고 차라리 자신의 역량을 키워 스스로 가치를 높이라는 의미다. 요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작 20대가요. 20대가 세상을 알면 뭘 알고 얘가 나는 자본주의에 관한 원론이라도 제대로 책을 읽어봤는지 경제학에 대한 원론이라도 난 의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류의 인물들이 일맥상통하는 것은 현재 이 밀턴 프리드먼식의 선택할 자유, 윤이 좋아한다는 그리고 진자유주의적인 형태의 지금 실패한 이론들 이것이 지금 한국의 후발 자본주의에서 조금 성공했다는 한국에 완전히 지금 요 근래 들어 지배적인 사상으로 젊은이들에게 덮쳐가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돈을 쫓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대다수의 젊은이들에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은 극히 제한돼 있어요. 그야말로 괜찮은 일자리, 현재 시대의 트렌드에 따라가는 AI나 첨단 플랫폼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추종하는 그런 기술을 가진 소수의 천재적 젊은이들 외에 대다수의 한국 젊은이들이 갈 수 있는 것은 중소기업 이하일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는 엄청난 임금 격차 그리고 열악한 노동 환경이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런 길을 가기를 꺼리니까 그 길을 외노자 불러서 채우겠다는 게 자본의 입장을 따르는 정부의 행동이잖아요. 정부는 왜 잘못됐는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외노자를 불러서 한국 젊은이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게 하는데 그것이 무슨 잘못이냐. 아마 권력을 잡고 있는 현 정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안 하니까 외노자한테 시키는 거 아니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등장이 되지요. 왜 안 할까요? 자, 젊은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거기 들어가서 한들 평생 그런 일만 하다가 끝날 거고 거기 들어가지 않고 알바를 하더라도 평생 그런 일만 하다가 끝날 거다. 기왕이면 거기 안 들어가고 밖에서 알바를 평생 하더라도 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죠. 그렇다면 근로환경과 임금에 대한 정부의 근로장려금을 지불하는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거기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거기에는 또 다른 의식 변화나 정책 변화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정작 지금 이 사회에 넘쳐나는 것은요. 누구나 자기가 욕망을 꿈꾸고 자본을 갖다가 따르고 그리고 자본의 냉혹함을 갖다가 존중하고 그리고 있는 사람을 존중해주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쇼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끌어들이는 게 뭡니까? 극소수의 운이 좋은 젊은이들만 예외적으로 실력하고 관계없이 조금 성공하는 이 사례들, 복권만큼 어려운 사례들을 가지고 마치 모든 젊은이들이 자본에 향해서 달라들면 그리고 자본을 존중하고 자본을 추앙하고 있는 사람을 욕하지 않고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있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틀을 갖다가 부정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움직여가는 사회 시스템을 따르고 열심히 더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처럼 말을 해요. 그런데 정작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공간은 도박장밖에 없죠. 부동산 도박, 그리고 주식 도박. 주식도 동학 도박, 서학 도박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코인 도박. 이 외의 장에서 한국의 평범한 젊은이들 성실하다는 가정하에서요. 그래서 자본의 열망을 쫓아서 성공할 수 있는 공간이 도대체 어디에 있나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 구조가 극소수의 젊은이들 외에는 공간이 90% 이상에게 다 닫혀 있어. 95%에게 닫혀 있다고.
그 올라간 5%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고 언제 탈락할지 몰라요. 회사가 요즘 언제 구조조정할지 모르잖아요. 30대부터 명예퇴직시키는 마당. 이런 사회 시스템은 다 비난하지 마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고치거나 문제 제기도 하지 마라. 그것은 실패한 자, 가지지 못한 자, 실제로는 돈을 벌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으면서 그러지 못한 찌질한 자들이 겉으로 있는 자를 욕하고 기득권을 비난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책이요. 그 20살짜리가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 상단에 올라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그걸 추종하다. 이게 정상적인 사회라고 생각합니까? 누군가는요, 그렇지 않다고 따끔하게 나무라야 되는데, 조선일보에 작가에겐 굿, 독자에게는 나쁜 뉴스라는 이 칼럼을 쓴 영화평론가는 본인 스스로를 B급 영화평론가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평론가는요, 이런 글을 갖다가 싸질러도 이런 글에 대해서 비평 하나 쓰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보니까 서점 가판대에 대부분의 책들, 성공에 관한 책이다. 에세이는 아예 사라져버렸다. 자기는 자기계발서, 성공을 위한 자기계발서를 좋아하지 않는다.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책은 영 쓸모가 없다.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한 이유는 다 구체적으로 다르고 성공에는 운이라는 요소가 적어도 절반은 필요하다. 내가 보기에는 자기계발서는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친구에게 늘어놓다 그걸로 돈까지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출간하는 것이다. 역시 성공한 사람들은 다르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내가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그게 성공입니까? 40만 유튜버가 성공입니까? 저는 51만 명이 넘는 유튜버지만 물론 그것도 밟고 밟아서 조작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지만 저는 내가 유튜버로 성공한 것은 돈을 벌어서 성공인 게 아니라 남들에게 타인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가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파할 기회를 가진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해가지고 돈 끌고 모으고 거기에다가 책 내서 또 책 팔아서 돈 끌고 모으고 이건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남으면 내 자질을 돈 버는데 소모하지 않고 내가 책을 쓰려고 하면요 1년에 10권도 더 쓰지요. 얼마나 빨리 쓰는 사람인데. 그런데 내가 책을 쓸 때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책을 살 거니까 그래서 내가 책은 가끔 가다 내야 된다 생각해요. 책 팔아서 돈을 너무 벌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책 팔아서 돈을 번 적도 별로 없습니다. 내 책의 자질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책이 이 세상에 폐부를 찌르기 때문에 그런 책을 읽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책 파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이런 사고들을 대중들에게 공짜로 전파하고 공유하고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노력해서 지금 암울한 젊은 사람들에게 소수만이 올라가는 로또 같은 운을 갖다가 홍보하면서 그것이 자본주의고 그것이 이 기득권 사회의 원칙이다. 기득권 욕하지 말고 너도 그 소수가 올라가는 로또 복권을 잡아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저는 모두가 복권을 안 잡더라도 그냥 그럭저럭이라도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당부합니다. 서점에 가서 있는 자기계발서, 성공서적 같은 거 읽지 마세요. 읽는다고 당신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저당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젊은이들이 돈이 인생의 목적이고 돈 벌어서 행복하게 살겠다는데 그 대가는요. 아주 짧은 시간에 어떻게 보면 얼마 후에 지금으로부터 얼마 후에 처절하게 자산의 붕괴로 여러분에게 아주 그냥 냉철하게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겪고 나면 이 자본주의가 내미는 그야말로 몇 가지 줄들 니도 위로 올라와 하고 내미는 줄이 구원의 줄이 아니라 썩은 동아줄이었음을 전부 실감하면서 추락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엉터리 사기 자본주의 기득권을 찬양하는 그런 자기계발서를 읽지 마라. 그리고 세상은요 그렇게 운빨에 올인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너희들은 아무리 그렇게 해서 돈을 긁어 모으더라도 나는 내 죽을 때까지 이 주장을 계속할 겁니다. 나중에 누가 옳았는지는 역사가 증명하겠죠. 내 나이 30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산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